자, 봅시다. 이것만 하자. 빨리 하자. 들어. 자. 오. 약간 빡쇼? 그냥 빡쇼. 자, 거기 가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설명해드렸으니까 자, 바로 26번부터 볼게요. 자, 보자 일단. 6개의 문자가 있대. 자, AAA, BBC. 아유, 뭐야 이거. 자, 얘를 나열하는 방법인데 됐어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되고 뭘로도 계산 가능하고 조합으로도 되고, 그지? 자, 좋아. 그럼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면 어떻게 돼? 몇 팩분의 몇 팩이야? 같은 게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그래 3팩. 그 다음 몇 팩? 2팩 분의 몇 팩? 6팩. 자, 이거 문제 없고, 그지? 자, 두 번째. 자, 우리 조합으로 한다 치면 자리가 몇 개가 필요한데 지금 6개 중에서 맞아? A가 들어갈 자리 골라요 안 골라요? 골라요, 그죠? 그 다음 B가 들어갈 자리 골라요 안 골라요? 골라요. C는 한 개니까 배열이 한 가지지. 이해됐어? 자, 계산하시면 되겠죠. 60까지. 자, 그 다음입니다. 27이에요. 자, 27을 보시면 자, 세 문자 AB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2번 이상 나오는 경우래. 자, 약간 중복순열 같기도 하지만 맞아? A가 몇 번 이상 나와야 되는? 2번 이상 나와야 되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A랑 B랑 C를 이용해서 자, 4개를 나열하는데 자, 4개를 나열하는데 그때 문자 A가 2번 이상 나오는. 자, 이 경우를 구해달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 A가 2번 이상 나온다가 분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볼 거야? 이걸 빼? 그럼 뺄 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다 구하는 것도 괜찮아. 한 번 나올 때 A가 한 번 나올 때 뭐 크게 상관없겠다. A가 한 번 나올 때 그러면 나머지 문자의 구성이 좀 불편한 게 단점. 그지? 근데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자, 첫 번째. 그럼 전체에서 A가 없는 경우랑 A가 몇 번 나오는 경우를 한 번 나오는 경우를 빼면 되죠. 됐어요? 자, 이들은 겹치는 경우가 없으니까 뭐 더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다시요. 그럼 전체 경우는 자, 4개를 나열할 거니까 몇 가지야? 3회? 다시요.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4개 있는 거구나. 4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몇 가지? 여기는, 여기도 다 3가지, 그지? 그래요. 전체 경우 몇 가지? 3회? 4승가지. 그럼 이제 A가 없는 거 세야겠네? A가 없는 거니까 여기가 어떤 애들로만 나열이 돼야 돼? B랑 C만.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 여기도 다 2가지. 그지? 자, A가 한 번 있는 경우. A가 한 번 있는 경우니까 그럼 A가 들어갈 자리를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 4가지, 그치? 자, A가 들어갈 자리가 4가지.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 자리를 누구로만 채워? B랑 2의 3승가지. 됐어요? 그러니까 3의 4제곱에서요. 2의 4제곱 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2의 5제곱이죠? 2의 제곱파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5제곱도 빼시면 되겠네요. 네,
81에서요 16도 빼시고요 32도 빼시고요 48이니까 자 요렇게 되나요? 일단 다시 해볼게요. 두 번째 그냥 해볼까? A가 몇 번 나오는 거라 A가 두 번 나오는 거라 두 번째 A가 세 번 나오는 거라 A가 네 번 나오는 걸 세면 되겠죠.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때는요 이렇게 풀 겁니다. 일단 A가 네 번 나오는 건 문제가 없다. 몇 가지? 한 가지. 됐어요. 그 다음이에요. A가 세 번 나오는 건요 A는 세 번이잖아. 그럼 B랑 C 중에 누가 나올지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 골라야 돼. 그게 몇 가지? 두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배열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A, B를 배열하잖아.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면 뭐야? 3팩분의 몇 팩이고요? 4팩이고요. 이해됐습니까? 또는 문자의 배열을 정해주고요. 됐어요? 자, 지금 A 세 개에다 A 세 개에다 다른 문자 하나 있지. 그럼 다른 문자 들어갈 자리만 정해주면은 A 세 개 채워 못 채워? 다시 네 자리 중에서 다른 문자가 어딘가 하나 딱 들어가면 나머지 자동으로 A 자리잖아. 그러니까 다른 문자가 들어갈 자리만 정해줘도 괜찮겠죠. 됐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 있고 A가 들어갈 세 개의 자리를 골라줘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겠죠.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얘기지. 자, 다시. A가 두 번이야. 그럼 A가 두 번이 분류가 될 거란 말이죠. A가 두 번인 게 분류가 될 텐데, 자, 첫 번째는 이거야. A가 두 개고요. 맞습니까? B 하나, C 하나가 배열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괜찮지? 두 번째 경우는요. A가 두 개고요. B가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A가 두 개고요. C가 두 개인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얘랑 경우의 수가 같겠죠. 다시 얘랑 얘는 나열하는 방법이 똑같을 거 아니야? 자, 얘만 다르겠지. 자, 얘만 해보자. 자, 이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면 어떻게 가요? 몇 팩분의? 2팩분의 몇 팩토리얼이고요? 4팩토리얼이고요. 조합으로 간다 치면요. 4개의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자리 몇 개를 골라주고요. 2개를 골라주고 B, C를 배열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크게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B랑 C가 들어갈 자리만 골라주면 되죠. B가 들어갈 자리 몇 가지? 4가지. C가 들어갈 자리가 3가지만 배열하고 나면 나머지 빈자리에 A 넣으면 되니까 이것도 상관없지. 이해됐니? 다시 얘도 해볼까? 자, 그럼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하자. 2팩, 2팩분의 몇 팩이고요? 4팩이고요. 자, 아니면 이래도 되죠. 4개의 자리 중에 A가 들어갈 자리 몇 개만 고르면 돼? 2개. 혹은 B가 들어갈 자리 몇 개만 고르면 돼? 2개만 골라도 되죠. 이해됐니? 요거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1개. 됐어? 1개. 여기가 몇 개? 8개. 됐어요? 8개. 자, 이 경우가 몇 개? 12개. 이게 6개, 이게 6개. 됐어요? 그러면은 24, 32, 33이죠. 그래서 어차피 똑같죠. 뭐가 됐건 어떻게 풀건 크게 상관은 없어. 이해됐니? 하나도 안 어려워, 그지? 그 다음입니다. 자, 28인데요. 자, 이거 우리 조합에서도 하지 않았냐? 특정한 것들의 순서 정해져 있으면 같은 거 취급하라고?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조합에서 얘기해줬니? 아, 내가 니네한테 괜히 물어봤지. 앞에 교재를 보면 알겠지. 교재에 내가 걔를 이거를 여기서 설명할 걸 생각하고 넣어놨을까? 아니면 했네. 인간하자. 다시 봐. 문제에서 자 보세요. 아씨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이 복습을 똑바로 하지? 아니요. 근데 잘 생각해봐. 예습은 할 필요가 없어. 됐어? 쥐뿔도 모르면서 예습은 하는 게 아니야. 예습해서 이상한 생각만 늘잖아. 대신에 복습은 해야 돼. 알았지? 응?
나 뭐야? 센 언제 주세요? 센 뽑아놨어. 갈 때 줄게. 답지는 PDF로 줄게. 상관없지. 답지 당연히 답지 같은 거 베끼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지? 그거 하고 싶으면 그냥 글씨 연습하는 책 사달라고 그래. 내가 그거 사줄게. 글씨 연습해 그냥. 자, 다시 봐. 여기서요. 자, 일단 보면 과목을 보니까요. 국어, 수학, 영어가 있는데 자, 국어 A, 국어 B가 있고요. 자, 수학 A, 수학 B가 있고요. 영어 A, 영어 B가 있습니다. 근데 자,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A를 먼저 제출해야지 B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각 과목별로요. A가 제출돼야지 B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이렇게 돼. 여기서 알아줘야 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특정한 것들에 자, 순서가 정해진 나열은요. 그 특정한 것들에 자, 그 순서가 정해진 특정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얘네들을요. 같은 것 취급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자, 지금 봐봐. 국어 A랑 국어 B 사이에 순서가 있어, 없어? 있어. 얘네 둘은 서로 순서가 정해진 애들이지? 자, 얘네들이 순서가 정해졌어, 서로. 그리고 얘네들도 얘들끼리 순서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졌고 정해진 상태지. 그럼 얘를 숙제를 나열할, 자, 과제를 제출할 때 생각해보면 지금 6번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6번의 제출이 이루어질 때 자,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이 국어 두 개를요 다 X라고 해볼게요. 얘를 Y라고 하고 얘를 Z라고 해볼게. 그러면 내가 국어 두 개를 X 두 개인 거야. Y 두 개, Z 두 개라고 생각하고 나열하면 되거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를 나열했다고 쳐보자. 그럼 이 Z는 무조건 영어 A가 돼야 되죠. 영어 A를 먼저 제출해야 되니까요. 됐습니까? 이 X는 국어 A죠. 국어 B고 영어 B고 수학 A고 수학 B가 되겠죠. 내 말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특정한 것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나열은요. 그냥 같은 거 취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만 더 해볼게. 순서가 정해진 나열이란 얘기는 나열의 필요가 있어, 없어? 배열을 할 필요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요. 조합으로도 당연히 풀 수 있어요. 배열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자, 우린 뭐만 해도 된다는 얘기냐면 우리 입장에선 그냥 선택만 해도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합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참, 이거 상황을 해볼게. 자,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네 두 개를 같은 것 취급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숙제를 제출하는 방법을요.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 배열의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얘가요. 2팩분의 6팩토리얼로 계산이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잘 봐. 우리 어차피 숙제를 6번 제출해야 되잖아, 맞아? 그럼 6개의 자리 중에서 국어를 제출할 2개를 골라, 안 골라? 골라. 무슨 소리냐? 내가 만약에 이 2개를 이렇게 고르잖아? 그럼 무조건 여기가 국어 A고 여기가 국어 B가 되겠지. 남은 4개의 자리 중에서 수학을 제출할 2개의 자리를 골라, 안 골라? 골라요. 그럼 뭔가 이렇게 고르고 나면 수학 A, B 제출할 거고 나머지 남은 2 자리는 자동으로 영어를 제출하게 되겠죠. 그럼 이거랑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계산해보면 똑같죠. 팩토리얼로 고쳐서 체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것들의 나열은요. 특정한 것들의 순서가 정해진 것들의 나열은요. 첫 번째 해결하는 방법은 같은 것 취급해버리는 거. 됐어? 순서가 정해진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배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 이거 갖고 갈 때는 조합으로 생각하는 거. 됐어? 어떻게 풀건 크게 상관없다는 거. 알아들었니? 다시 29입니다.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인데 아주 살짝 달라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문제 읽어주시고. 자, 한 개의 본사랑 5개의 지사로 이루어진 어느 회사의 본사로부터 지사까지의 거리가 다음 표랑 같대요. 표랑 같을 때 A, B, C, D를 각각 지사장으로 발령을 낼 때 A가 B보다 본사로부터 먼 지사의 지사장이 돼야 돼. 자, 다시. A가 B보다 어떻게 돼야 돼? 먼 곳에 발령되면 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래. 얘네 둘은 거리가 같지만 뒤로 갈수록 거리가 이제 더 길어져 안 길어져? 길어져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A가 B보다 먼 곳이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3명의 지사장이 더 있어요, 없어요? CD 지사장 3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됐어. 그럼 이때 얘네들을 어떻게 나열하고는 상관없는데 A가 B보다 멀어야 돼요. 그럼 A랑 B 사이인 순서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럼 바꿔 말하면 이거지. 서로 다른 5개의 자리에 됐어요? A, B, C, D를 배열하는데 맞아? A가 B보다 왼쪽에 자리가 정해지면 돼, 안 돼? 정해지면 기본적으로 돼. 대신에 A랑 B가 어떻게 되면 안 돼? 가나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만 안 돼. 내 말 이해돼? B가 더 멀어야 돼요. A가 B보다 그래요. 뭐 그건 상관없어요. B가 A보다 먼 곳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자리가 가자리, 이제 여기가 나, 다, 라, 마라고 했을 때 괜찮지? 마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니들이요. 뒤로 갈수록 이제 어떻게 돼야 돼? 큰 자리에 배열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다? 큰 자리에 배열이 돼야 돼요. 그럼 일단 여기서 그럼 B랑 A 사이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안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걸로 취급해서 배열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B랑 A가 어디에 오는 경우만 하나 빼면 돼. 가나에 오는 경우는 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를요. 자, 순열로 풀면 이래요. 순열로 풀면 B랑 A를 같은 놈 취급해야 하네요. 취급하고서 5놈을 배열해야 하네요. 배열을 하면 되고요. 됐어? 여기서 빼야겠지. 그래서 내가 빼줘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A가 가지사에 발령되면서 B가 나지사에 발령된 경우만 빼면 돼, 안 돼? 이 경우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는 A고 여기는 B죠. 그럼 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CD만 여기다 배열해주면 돼, 안 돼? 배열해주면 되니까 이 경우가 몇 가지야? 3 팩토리얼 가지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54가지가 되겠지. 자, 두 번째는요. 조합으로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조합으로도 풀 수 있어요. 자, 전체 경우는요. 일단 B랑 A가 들어갈 자리 몇 개를 고르고요. 2개를 고르고요. 됐습니까? 맞죠? 나머지 3 지사장을 발령을 내고요. 이 경우에서 뺄 겁니다. 어떤 경우? 요 경우를 뺄 거죠. 요 경우는 어차피 네가 A, B 있고 세 놈만 배열하면 되니까 몇 팩토리얼이야? 이게 다시 3팩토리얼이죠. 어떻게 풀건 상관이 없다는 거. 자, 다시 넘어갈게. 그 다음입니다.
자, 봅시다. 문제 읽어주세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자, 각각의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대. 다시요. 홀수는요. 선택을 하든지 하지 않던지 아니면은 홀수를 쓸 때는요 한 번만 선택한대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보면은요 각각의 짝수는요 선택을 안 하던지 또는 선택을 안 하고 쓰려면은 몇 번만 쓴대요? 두 번만 쓴대요. 자, 얘로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자연수의 개수야? 5자리 자연수의 개수예요.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거야. 내 저 5자리 자연수를 구성하는 그래서 1, 2, 3, 4, 5, 6 중에서 숫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홀수 1, 3, 5는 들어가려면 몇 개씩만 들어가고요. 각각이 들어갈 땐 최대 1개씩 들어가는데 됐어요? 짝수는 몇 개씩 넣어요 무조건? 2개씩 넣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걸로 어떻게 5자리 자연수 만들 수 있어? 케이스가 다시요. 이게 제한 조건이잖아. 이걸 통해서 분류해내야 돼, 안 해야 돼? 해내야 돼. 자, 다시. 이 조건을 통해서 니네는 자, 분류만 해내면 되는 거야. 자, 이 분류가 니네한테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근데 이거 분류가 어렵나?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분류 어떻게 돼? 우리는 홀수 짝수 앞에서 어차피 숫자 몇 개를 골라야 돼. 그럼 어떻게 분류할 거야? 뭐 어렵지도 않은 걸 고민해. 빨리빨리 좀만 생각해. 뭐? 어떻게 분류할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숫자가 몇 개라고요, 지금? 5개 필요하다고요. 근데 짝수만 골라갖고 5개 만들 수 있냐? 없잖아. 홀수만 골라서 5개 만들 수 있어? 홀수가 3개밖에 없는데?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홀수가 몇 개고 하나고 짝수가 4개인데 그러니까 두 종류의 짝수가 4개가 되는 경우지. 됐어? 아니면 홀수가 3개고 짝수가 하나. 그러니까 짝수가 2개인데 한 종류의 짝수. 이렇게 분류하면 되잖아. 이게 왜 말도 안 나와. 왜 어려워서? 이게 뭐가 어려워서? 아, 이 생각이 안 나? 나잖아. 그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간단하지? 현욱이 됐어? 야, 이게 다 했네. 그럼 분류하면 되겠네. 첫 번째는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 자, 한 종류의 홀수와 두 종류의 짝수를 이용하는 경우. 이해되지? 두 번째는요. 자, 세 종류의 홀수랑 한 종류의 짝수로 그 숫자를 구성하는 경우. 이렇게 분류되는 거 아니야? 다른 경우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수학 문제를 푸는 거야, 확통은. 이해되지? 계산하자. 자, 그러면 일단 한 종류의 홀수를 먼저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요? 골라야 돼요. 몇 가지? 3가지. 두 종류의 짝수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요? 골라야 돼. 몇 가지? 짝수 3개 중에 2개 고르니까 다시 얘도 3가지. 뭐 3C2 해도 되고요. 3가지. 그럼 자, 우리 이렇게 되면은 이 상황을 이제 이 상태에서 숫자 구성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열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야. 1 하나 있고 2 두 개 있고 4 몇 개 있는 상태야. 4 두 개 있는 요런 상태에서 배열해달라는 얘기야. 자, 순열로 쓰면 어떻게 돼? 몇 팩, 몇 팩? 분의 2팩, 2팩 분의 몇 팩? 5팩 이렇게 가셔도 되고 조합으로 치면은요. 2가 들어갈 자리 몇 개를 고르고 5C 남은 자리 중에 또 두 개 3C 하면 되는 거네. 이해됐어? 응.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다시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씁시다. 2팩, 2팩 분의 몇 팩토리얼이야? 5팩토리얼입니다. 다시요. 세 종류의 홀수야. 고를 필요가 있냐 홀수를? 다 쓰는데 없죠. 한 종류의 짝수 고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게 몇 가지? 세 가지. 지금 이건 대충 숫자의 구성이 이런 식이겠네. 1, 3, 5, 2, 2. 됐어? 이번엔 조합으로 계산하자. 자, 2가 들어갈 자리 몇 개를 고르시고요? 두 개를 고르시고요. 됐습니까? 나머지 1, 3, 5를 배열합니까? 안 합니까? 네. 180이죠. 자, 둘을 더하시면 450까지가 나오겠죠. 이해됐어? 다시 1번에서 부종류의 짝수 를 고를 때 왜 세 가지냐고? 이 세 가지가 실은 이거야. 두 종류의 짝수를 골랐는데 짝수가 세 개 있지.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른 거야. 그래서 3이야. 됐죠? 자, 설명만 하나 들을게. 그냥 설명만 하나 들을게. 한 15분 남지 않았을까? 20분이나 남았어. 자, 설명만 하나 딱 들을게요. 으아. 자, 최단거리 경로의 수는 뭐냐면 뭔가 도로망 같은 게 제시가 돼. 거기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 제일 짧은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라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그냥 가라고 하면 그건 별로 안 어렵거든. 그래서 좀 나중에 귀찮게 문제를 낼 거야. 제일 단순한 형태는 어디를 거쳐가세요 이러는 거고요. 조금 짜증나는 케이스는 어디서는 우회전이 안 되고 어디서는 직진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길이 좀 이상하게 생긴 애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갑자기 연락받고 딴 데로 목적지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해줘야 되는 건 이거야. 얘 봐봐. 최단거리 경로의 수라는 거는요, 도로망이 정해져 있을 때 됐어요. 이동하는 방향과 횟수가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길 자체가 기본적으로 직사각형 형태의 길이 나올 거기 때문에 됐어. 자, 이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은요. 자, 이동해야 되는 방향과 횟수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이 상황을 볼 때는요. 자, 이렇게 돼야 돼. 이동하는 방향과 그 방향당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됐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최단거리 경로의 수가 맞고요. 이동하는 방향과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땐 좀 다르게 풀게 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다시. 네, 일단 문제를 푸는 제일 기본이 되는 틀은요. 자, 당연히 여기서 이런 얘기는 내가 안 한 거야. 분류할 거야, 여사건 쓸 거야, 요딴 얘기는 당연히 안 할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됐어요. 이거 단순하게 최단거리 경로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계산하는 방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쓸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쓸 수 있다는 얘기랑 같을까? 조합을 쓸 수 있다는 얘기랑 같겠죠. 그래서 조합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 볼 수 있냐면요. 이거를요. 합의 법칙으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됐죠? 합의 법칙으로 풀 수도 있어요. 자, 다시. 그럼 여기서 내가 좀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 자, 합의 법칙은 안 써야 될 것 같지만 문제 나왔을 때 써볼 수도 있는데 합의 법칙 그냥 어떨 때 쓴다고 생각하냐면 길이 못생겼으면 이거 써 그냥. 길이 반듯반듯 안 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직사각형들 그러니까 뭔가 길이 이상하게 생겼으면 그냥 쓰는 거야. 됐어? 이상한 길에 얘는 좀 이따 보여줄게. 일단 됐지? 그래서 합의 법칙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길이 못생겼으면 쓰세요. 좀 이따 예로 보여드릴게요. 됐어요? 자, 길이요. 좀 반듯하면은요. 바둑판처럼 생겼으면 얘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냥 요렇게 일단 나눠볼게요. 뭐 꼭 이것만으로 풀리지는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생각하고 가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둘 다 쓸 수 있어. 자, 그럼 첫 번째 그냥 제일 쉬운 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잘못 그렸네. 이렇게 돼 있어. 자,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을 내가 세보고 싶습니다. 이제 요 선들이 길인 건 이해되지? 그러면 자, 이거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조합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요.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 봐봐. 오른쪽 방향으로 몇 번 가야 되고 3번 가야 되고 위로 몇 번 가야 돼? 자, 이동 방향과 횟수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요. 그럼 얘는요. 오른쪽으로 3번, 위로 2번 가야 돼요. 그럼 이제 봐봐. 몇 번째에서 이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자, 얘를 가는 방법은 결국엔 이거 3개랑 이거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이랑 같아.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봐. 내가 이거 3개, 이거 2개를 배열할 때 이렇게 배열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지. 내 말이 돼? 그니까 얘 배열만 하면 돼, 안 돼요? 배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얘가 3팩, 2팩분의 몇 팩토리얼이에요? 5팩이에요. 자, 근데 우리 다시 생각해 볼게. 얘 이러나 저러나 총 5번의 이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몇 번째 이동해서 위로 갈 거야? 골라도 돼요, 안 돼요?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가면 되잖아. 아니면 몇 번째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갈 거야 정해도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이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지겠죠? 이해됐지? 자,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내가 합의 법칙을 쓸 거는 합의 법칙? 자, 합의 법칙을 쓸 건데 합의 법칙을 쓰는 방법은 이래요. 자, 되게 단순한 걸로 한번 먼저 보여줄게. 만약에 우리가 여지점이 P고 여지점이 Q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고 싶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분류하면 더한다가 합하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오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여기서부터 일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여기서 일로 최단 거리로 오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 지금 다시 생각해봐. 그럼 내가 P에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오는 방법 생각해봐.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오는 방법은 여기서 접근하든지 여기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죠. 둘로 분류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1, 더하니까 몇 가지야? 다시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오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Q까지 최단 거리로 오는 방법은요. 여기서 이렇게 오든가 여기서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죠. 몇 가지예요? 3가지죠. 이게 합의 법칙이겠죠. 이해되니? 그럼 얘 똑같아. 이 경우를 똑같이 계산한다 치면 이래. A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 오는 게 한 가지, 한 가지지. 여기가 몇 가지야? 2가지고 여기가 한 가지지.
여기가 한 가지지. 여기까지 최단거리 오는 방법 몇 가지야? 세 가지. 여기가 몇 가지예요? 여기가 한 가지. 여기가 네 가지. 여기가 여섯 가지. 여기가 몇 가지가 돼? 10가지가 되지. 중학교 때 해본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세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좀 흔한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근데 여기서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자,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분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자, 내 얘기 잘 들어봐. 분류를 해야 되잖아. 그지? 분류를 해야 되는데 분류할 때는 그 케이스 간에 겹치는 게 없는 게 좋아, 겹치는 게 있는 게 좋아? 당연히 없는 게 좋지. 그러면 우리는 잘 봐. 분류할 때는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최단거리로 가는 이동 방향이랑 됐어요? 사선이 되게 분류해 줘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잘 봐. 얘 같은 경우 최단거리로 갈 때 오른쪽 윗방향으로 가요, 안 가요? 오른쪽 윗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그럼 분류는 어떤 방향으로 해주냐면 이 방향이 분류의 방향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쪽 방향으로 갈 거잖아. 그럼 이 방향으로 이 점, 이 점을 지난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거리로 갈 때 분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럴 수도 있지. 내가 A부터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은요.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을 거쳐가요 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 이런 봐봐. 내가 이쪽 방향을 갈 거지. 그럼 여기 가면서 여기 가는 상황이 생길까? 안 생기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럼 다시 이렇게 해서 최단거리로 가는 거 해볼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최단거리 갈 때 여기로 가는 거 한 가지 있지. 다시 여기서 여기 거쳐서 일로 가는 거 생각해봐. 여기서 일로 갈 때 두 가지지. 여기서 일로 갈 때 세 가지거든. 그래서 곱하면 6가지야. 여기서 여기 거쳐서 여기 가는 거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 한 가지지.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세 가지지. 그래서 10가지 된단 말이야. 똑같이. 자, 그러면 다시 분류를 할 때는요. 이동하는 경로와 이동하는 경로와 됐어요? 자, 사선이 되는 방향으로 분류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다시요. 이동하는 경로와 사선 방향으로 분류. 왜? 그렇게 해야지 겹치는 경우가 안 생길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분류를 해야지 각 케이스 간에 겹치는 게 안 생겨.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각 케이스 간에 겹치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네. 자, 다시요. 자, 그럼 분류하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커지는데 이렇게 있는데 길이 있는데 만약에 이랬대. 우리 입장에서 여기에 갑자기 가는 길에 자, 도로가 침수돼서 여기를 못 지나간대. 일단 됐지? 헤엄치면 되잖아. 이런 거 없는 거야. 됐어? 무조건 그냥 가는 거야.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을 원합니다. 됐어요? 첫 번째, 그냥 요렇게 풀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구하는 게 돼? 안 돼. 그럼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류를 해볼 건데, 자, 당연히 방법은 두 개야.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어느 도로를 쓰지 못하냐? 여기를 못 쓰죠. 그럼 내가 전체에서 여기 지나가는 경우만 빼면 돼야 안 돼요? 여기 지나가는 경우를 빼도 되죠.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혹은요, 여기를 안 거쳐서 갈 수 있게 분류해보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푸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6건으로 푼다 치면은, 자, 전체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으로 4칸, 위로는 몇 칸이야? 3칸이야. 3팩, 4팩분의 7팩이야. 됐어? 아니면 7C3이나 7C4 해도 돼? 안 돼? 이게 전체 경우고요. 뺄 겁니다. 나 여기 거쳐가는 거 뺄 거죠. 그러면은 자, 이게 길이 실제로는 없지만 여기 요렇게 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됐습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야. 무조건 A에서 여기 거쳐서 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4C 2가지죠. 2팩 2팩분의 4팩이죠. 자, 그래서 그냥 4C 2라고 할게요.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는요. 3C 1가지죠. 다시 두 개 하나잖아. 그렇지? 3C 1가지죠. 자, 이렇게 빼버리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35에서요. 18을 빼니까요. 17이네요. 이건 여사건으로 푼 거야. 얘는 여사건으로 푼 거고. 자, 다시 해보자 이번엔. 이번에는 분류해서 더할게요. 자, 분류해서 더할 건데 잘 봐. 이 길을 써 못 써? 이 길을 못 쓰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일로 갈 때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데 잘 봐. 얘를 피해서 가야 되잖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럼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조건 어디? 여기.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되냐? 안 되나요? 되거든? 근데 귀찮잖아. 이거 하나면 되죠. 그래야지 이 물의 위쪽으로 지나갈 때 무조건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 내 말이 이해돼? 자, 그 다음이야.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거쳐갈 때 반드시 지나야 되는 지점은 몇 개? 2개. 여기랑 여기. 됐어? 여기 지나면서 일로 지나냐? 여기 지나면서 일로 가겠어? 여기나 여기 안 거치고 지나갈 수 있어? 없잖아. 분류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2점 P, 2점 Q, 2점 R이라고 하면은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서 A 거쳐서 P 거쳐서 B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A 거쳐서 Q 거쳐서 B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A 거쳐서 R 거쳐서 B 가는 경우가 있겠죠. 계산할게요.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지. 세 개 하나 배열하는 거니까 4C 1가지 혹은 3팩분의 4팩해서 몇 가지? 4가지. P에서 B로 가는 건 한 가지. 바로 할게. A에서 Q로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죠. 다시 해도 몇 가지? 4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거 3가지. 됐습니까? A에서 R 거쳐서 가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도 몇 가지? 17가지야. 되니? 실은 이것도 괜찮아. 여기만 안 거쳐가면 되니까 그냥 합의 법칙 써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오는 게 몇? 한 가지, 한 가지, 2가지, 한 가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오는 게 몇 가지? 여기가 한 가지. 일로 가, 안 가? 안 가야 무조건 위로 올라가니까 몇 가지? 4가지. 여기가 한 가지, 여기가 3가지. 여긴 있어, 없어? 없을 거. 여기가 몇 가지? 한 가지, 4가지, 한 가지, 5가지.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오는 게 몇 가지? 4가지.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몇 가지? 4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게 8가지, 여기가 9가지, 17가지.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어요. 자, 일단 요 정도만 조금 생각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문제 하나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